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민투표에 붙여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만. 네, 말장난만 하고 폐지한다. 뭐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그렇고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그래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이 나라 제 생에 이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침없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네, 거침없이 말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심 없이 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사심 없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우리 국민 우리 자손과 손자들 위하여 이 나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특권 중에 이 불체포 특권, 이 면책 특권 반드시 폐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뭐 지금 이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뿐만 아니라 굉장히 각각 특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분명하게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가만히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씩 변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디얼 헌트비님, 네, 교수님, 애국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정현태님 반갑습니다. 코코마미TV님 반갑습니다. 엠마님, 네, 교수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서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방해하는 자들도 많지만 네,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메디비티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 지금 뭐 국회의원 특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뭐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였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이재명 의원도 불체포 특권 여야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안철수 그분은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 이런 거 폐지해라, 면책 특권 폐지해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시행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그 기득권에 물든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서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했으면 이재명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고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목소리를.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생기님 감사합니다. 네, 스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말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사연임 금지를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사연임 16년이면 16년. 네, 그래서 안 되고요.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로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네,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만 하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도 폐지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국민 투표에 붙여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스스로 변경을 하면 좋겠지만 이들이 변경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목소리를 내서 국민 투표에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거를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한테만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철저한 이 폐지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와야 되고 이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민동의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사기획창에 국민연금에 관해서 나오네요. 네, 국민연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문제 이제 다 터질 겁니다. 네, 그동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감히 귀족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대들질 못했죠. 네, 귀족들한테 어떻게 대듭니까?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귀족, 귀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족, 귀족, 귀한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족들도 평민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네, 평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인간의 신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들에게 귀족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층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무너뜨려야 된다. 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네, 댐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거를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 특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는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죠. 1999년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서성목 의원이 이석희 국세청 차장과 불법으로 대선 자금을 모았던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간 5번의 방탄 국회를 열어서 서 의원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3년에는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후 해당 의원에게 축하한다고 격려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의 주소죠. 가만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투표에 붙여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위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야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처럼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존경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아요. 저한테 국회의원들이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저는 아주 손바닥을 쳐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당 보조금도 비판하지 않는 자들, 양심이 없는 자들이죠. 선거 보조금도 비판하지 않는 자들, 자기들은 1억 5,400 돈을 받아가지만 또 후원금을 뒤에서 1억 5천에서 3억까지 받아가고 정당 후원금이 50억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는 100억까지 모금이 가능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전 국회의원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불체포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죠. 면책 특권.
그래서 이 면책 특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자기들이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그런데 이들이 각종 악법을 만들고 그렇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면책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들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없는 나라,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무슨 뭐 민주화 하지만 무슨 민주화가 돼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게 민주인데, 뭐가 민주가 돼 있어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잘못했을 때는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국회의원 특권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면책 특권도 반드시 폐지해 가지고 면책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 불체포 특권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창피한 겁니다. 네,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 특권에 대해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아주 이게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원이 회기 내에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네, 그리고 참 이러한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 출판하는 경우에 혹은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인정해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아주 국회의장 특권이네요. 저건 의사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내의 발언이 상식의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과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인정을 우리가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표결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는데 나라 팔아먹는 표결 이러한 표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정당 보조금을 매년 500억씩 주자 이렇게 표결을 했어. 그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네? 아니 국민들은 세금 내 가지고 그냥 500억씩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그냥 봐야만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악법 아니냐, 합법적인 횡령 아니냐,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허락을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여론조사라도 해서 국민들이 매년 국회의원들한테 국회 정당에다가 500억씩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민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려.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법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검수완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도 책임 안 지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고 중국에다 팔아먹는 표결을 해도 이놈들은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도 그냥 통과시켜. 우리 책임 안 지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그 뉴욕주가 외국인 투표권 시행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이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휴전 상태에다가 지금 분단된 상황입니다. 이때 외국인 투표권을 해가지고 뭐 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둔갑해가지고 중국 조선족으로 둔갑해가지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투표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난 한국인 아니야.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왜 와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이거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 가서 투표할 생각이 없어요. 예, 저는 중국 가서 투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중국에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거기 가서 투표를 합니까? 그 누가 이런 외국인 투표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 그 사람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면책특권 때문에. 면책특권. 또 선거 전에 1,500억을 가져가. 예? 대통령 선거 때 약 500억, 또 국회의원 선거 때 약 500억, 지방선거 때 약 500억. 이거 책임 안 져. 막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게 면책특권이에요, 면책특권.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그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동의하겠습니까? 예? 아유, 국회의원들 고생하시는데 1년에 저 연봉 1억 5천4백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9명 붙여드려야 돼. 더 붙여드려야 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실 화려하게 해드리고 유류세 뭐 차량 유지비 다 지원해드리고 또 후원금 3억에서 1억 5천 후원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계신 친정 정당에다가 500억씩 돈을 지원해줘야 되고 선거 때마다 500억씩 해서 1,500억 지원해줘야 되고 선거 끝나면 선거 보조금 15% 해가지고 약 6천억씩 지원해줘야 되고 그들이 탄생시킨 정당과 그들이 탄생한 정부를 위해서 9,800억 이 특할비를 지원해줘야 돼. 이거 여러분들 찬성하겠어요? 찬성?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난 최근에 또 뭐 전교조, 전공로,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 아니 공무원들을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놨지. 아니 뭐 노조 전임하라고 뽑아놨습니까?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 세금만 또 빨려 들어가는 건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면책특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은 체포할 수 없다? 아니 현행범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체포해야죠. 예.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거기다 불체포 특권까지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네, 이거 국민동의 청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국회 예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또 부정선거 특검,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폐지,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16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16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16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네, 내각제 반대, 네, 내각제를 반대한다. 우리가 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내각제 반대 9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00명이 동의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 반대 여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네,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속세 폐지, 네, 상속세 폐지 15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상속세 폐지 153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상속세 폐지 15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상속세 폐지, 네, 153명이 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13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35명.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에 대해서 13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 13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 예산 거부권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요. 국민 예산 거부권 네, 특활비 폐지 네, 특활비 폐지 8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특활비 폐지 네, 특활비 폐지 8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특활비 폐지 8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특활비 폐지 여기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특활비 어제 우리가 방송했죠. 그래서 특활비 폐지, 특활비 9,800억에 대해서 폐지하라 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우리가 2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9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97명, 2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의해 주셨네요. 29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9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9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계속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10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16명, 네, 공개가 됐군요. 네, 11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투표 금지, 이거 계속 목소리 내야 됩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11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투표, 네, 전자개표기 금지 계속해서 우리가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여기에 대해서도 네,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정당보조금 폐지, 네, 정당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16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165명, 네, 16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정당보조금 폐지 16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16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보조금 폐지, 네, 16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세금 막 못 쓰게 납세 거부해야 된다, 은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정말 나쁜 짓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폐지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이 국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것도 국민 동의 청원해야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못마땅해 죽겠어요. 국민이 머슴,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거죠. 네, 공직자 범죄는 가중처벌해서 엄격히 다뤄야 합니다. 사형도 가능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형해야 돼요. 네,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숨 막혀 죽겠어요. 네,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 청원 모두 동의했습니다. 괴롭습니다. 대리대님이 네, 글로벌 교육TV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유,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네, 베토호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쓰셨고요. 네, 서민 화이팅 비건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서민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자은행님,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 너무 방대하니 100명으로 줄여서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말로만 민주를 외치죠. 정당 보조금도 없애던지 후원고름으로 국민위에 봉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계속. 네, 계속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당 보조금 폐지,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특할비 폐지,
국민 예산 거부권, 상속세 폐지, 내각제 반대, 외국인 투표권 폐지, 네, 이거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재산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국회 예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부정선거 특검,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이거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일 큰 문제가 이 기득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요즘에는 또 마약청을 띄우고 있어요. 마약청. 그래서 이제 이민청을 띄우더니 이민청을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했죠. 이민청 만들겠다. 그렇게 발의를 해서 뭐 저도 이민청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민청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청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뭐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생각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은 참 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마약청을 띄워 가지고 마약청을 만든다 이런 것을 띄우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이라도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들, 국회의원 특권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힘없고 돈 없는 이 서민들 이러한 분들이 참 계속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유류세가요. 이 기름에 보면은 이 유류세가 무려 휘발유는 47.4%입니다. 휘발유의 47.4%가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또 거기서 걷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의 47.4% 그러니까 거의 50%가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금이 47.4% 약 50%입니다. 47.4%예요. 네. 그래서 지금 37%까지 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37%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기름값이 2,000원이다. 그러면은 2,000원에서 37%의 세금이 빠졌으면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점수 조사해야 돼요. 아니, 유류세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47.4%가 세금인데, 그중에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으면 기름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정유사들은 대박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유사들은 대박이 터져가지고 정유사는 아주 뭐 지금 뭐 아주 횡재가 됐대요. 횡재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정치권에서도 횡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 시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넣을 때는 또 47.4%가 세금이야. 그 세금이 그 종류도 많아요. 그 세금이. 그래서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게 47.4%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의무화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주차할 땐 주차비도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자동차세를 또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보면은 정당 보조금, 특할비, 뭐 9,8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선거 보조금 약 6천억,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정당이 심지어는 5년 동안에 1조 이상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에는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파키스탄 보십시오. 대통령궁이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유사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지금 37%까지 세금을 내렸으면은 정유사에서 당연히 기름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기름값이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계속 치솟고, 지금 뭐 또 이자를 또 내일 또 올린다 그러니까 국민들 피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정말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주요소들, 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트린 백신 기업이라든지, 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사들, 이거 전수조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올해 5월까지 4,7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그래가지고 마약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약청을 띄우고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까지 마약을 했다 해가지고 문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이 마약한 행위로 인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고, 그리고 가뜩이나 이 골치 아픈 나라에 이제 앞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 또 마약 문제까지 껴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표권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 동북공정 해갖고 중국은 조선족 문화는 다 자기 문화야.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뭐 아주 유치 못해 갖고 난리예요. 거기에다가 또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문제, 지금 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각한 문제죠. 네, 지금 아주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통이 토론하는 거 보고 그때 알았는데 문재인 싫다고 찍은 후보가 이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야의 여야의 세뇌를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냥 여 아니면 야만 찍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니까 지금 잘못된 게 막 드러나죠. 네, 서해 그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다시 되돌려 보낸 사건들 이런 게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얼마나. 특활비 비리가 아주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서로 특활비 이거 잘 건들겠어요? 특활비 문제, 또 정당 보조금 문제. 오늘도 보니까 정당 당대표가 법인카드를 1년에 2억 4천까지 쓰게 돼 있어요. 2억 4천. 그래서 이준석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게 돼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어휴, 컸네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쓰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1년이면은 2억 4천 아니에요. 2억 4천. 그 정당 보조금이 5억 500억을 여야가 주로 나눠 먹으니 그렇게 뭐 정당 대표에 대해서 2억 4천, 네, 2억 4천을 1년에 쓴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국민 세금이죠. 네,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먹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이번 정부의 거의 뭐 헌법 개정이 일어나서 내각제, 유사 내각제로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전화를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만약 내각제가 되면요, 네네. 일본도 지금 아베 죽어서 막 자민당 쪽 뭐지? 그 개혁 자민당 쪽 그 투표해가지고 개헌. 압도적인 투표 지금 됐나요? 개표 다 됐나요? 네네. 근데 이제 개헌할 수 있을 정도에 됐습니다.
그냥 자민당 쪽은 압승이 됐잖아요. 개헌할 정도로. 그러면 막 개헌을 했어요. 네네, 개헌할 막 겁니다. 네. 보통 국가로 가서 네. 막 군대를 막 소집하고 네. 막 보통 국가로 가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막 일제시대처럼 막 군대 영토 확장 아마 침략 국가도 할 수 있겠네요. 다시.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의 염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개헌에 돌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독도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독도는 그냥 줘야죠, 솔직히 말해서. 독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이 가능하죠.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솔직히 윤석열이 되니까 만약 허경영이 됐으면요. 네. 일본이랑 싸웠을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 네. 좀 우파 계열이라서 막 미국 쪽에 좀 우호적이니까 일본도 같이 미국이 같이 우호적이니까 일본도 같이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본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세로 봤을 때는 한국, 미국, 일본이 한국, 미국, 일본이 이 안보 공조 체제를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지금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까지 뛰어들어 가지고 복잡함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 쪽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일본이 개헌을 서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다시 대한민국을 일본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죠. 아니야. 왜냐하면 지코라지 보면요. 네. 간첩이나 또 내란 조직이나 그런 놈들 많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 네. 쪽으로 다시 속국이 된다? 네. 그러면 진짜 자유 막 보장해주고 그리고 네. 또 함부로 못 건드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동의는 못 하겠고, 이제 아니 뭐 그럼 막 러시아나 네. 북한 뭐 그런 속국으로 됐으면 일본보다 괜찮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세워야죠, 대한민국을.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속국으로 넘어가면 큰일 날 문제죠. 이거 뭐 그러면은 왜냐하면요, 일본어가 쉬워요. 왜냐하면 중국어나 막 대만어 이런 것들은 막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막 혐오하거든요. 근데 막 일본어 그런 거 쓰면은 네. 막 세계적으로 되게 언어가 듣기가 좋대요. 저도 좋고. 네. 차라리 한국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속국이 안 되더라도 연방 국가로 같이 통합 국가로 가는 거죠. 연방 국가로. 통합 국가가 연방 국가인가? 맞나요? 네, 연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대만 해도 돼요. 지금 이제 한미일 연대를 해가지고 안보적으로 대처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이 자꾸 이제 문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독조가리를 네. 같이 잡고 뭐라 하는데 네. 그냥 그 독도를 부셔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실을 지금 막 우리나라의 지금 개돼지 놈들은 현실 못 보잖아요. 막 네.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먹으려고 지금 일본 이쪽라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일본 갖고 막 독도 갖고 막 드디어 잡는다? 네. 이건 뭐 그냥 미친 개짓이죠. 그냥 개 또라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이제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자꾸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독도 문제를 자꾸 터트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 정세에서는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미일 공조해 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를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러시아도 예, 근데 러시아도 막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력이 쏠렸으니까 네, 이쪽 동북아 쪽에 신경을 못 쓸 거. 최대 전력으로 네. 대응을 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예. 네, 아마 일본하고는 이쪽에서도 많이 좀 크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지금 아니, 일본을 부딪힌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을 걱정해야지 네, 일본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일본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저기 뭐야 러시아가 일본하고 터트리면서 결국에는 잠깐만요. 국제전이 됩니다. 일본은 그게. 뭔 중국이 아닌데요? 예? 아니, 중국인은 네, 막 조선족이나 중국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미개한 사람들 말하는 거지. 제가 언제 중국 옹호했으니까? 네, 선생님 말 조심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네, 한미일을 제가 한미일을 좋아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짱깨나 조선족을 좋아했으니까 그놈들 다 죽어야 돼요. 지구를 위해서.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따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수님이. 뭐라 하시죠? 어떤 게요? 저 뭐라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래서 네, 그 어, 그래서 일단 일본, 대만,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요, 네. 미사일 배치, 핵미사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을까요? 먹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아마 이제 중국이 대만 쪽으로 진입할 때는 미국도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르게 이 미국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사실 이제 일본의 힘이 필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판세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한국은 거기 이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대만이 먹혔어요. 그러면 한반도나 일본 핵미사일 재배치하고, 그리고 일본군 들어올 테고, 일단 핵미사일을 재배치하나요? 배치하나요? 그 한반도나 일본 쪽에? 일본하고 이제 한국 쪽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논의가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은밀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핵미사일 배치해야 되고요. 네. 일본군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댓글에 좀 싸닥쳐 미친 새끼들 정신 좀 차리고.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네. 교수님들 죄송하고요. 네네. 말을 좀 했어요. 네. 끊을게요. 네네. 네. 네, 댓글로 공격하면은 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좀 국제 정세는 심각하게 이제 움직일 거고요. 이분이 이제 잘 얘기하신 게 지금 일본이 이제 전쟁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헌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죽음이 결국에는 아베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도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익. 자기네 국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구한 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일본이 영국하고 이 조약을 맺잖아요. 영국 너희들은 인도를 차지해라. 대신 조선은 내가 차지할게.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게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필리핀 오케이 너 필리핀 지배해 우리는 조선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물밑 접촉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 동북아의 전쟁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쏴대면은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나중에 독도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한반도하고도 충분히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외교를 합리적으로 잘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강한 군대를 갖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평화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위대만 갖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쟁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동북아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하게 돌아갈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야 그걸 더 바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그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서 북한의 도발, 또 러시아의 도발,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한 도발, 중국과 일본의 마찰, 일본과 러시아의 마찰, 그리고 자신들의 국익을 꾀하는 미국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반중 반북에 대한 철저한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러한 기득권들을 몰아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개혁에 나서야 된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뒷짐이나 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들 특권을 해제시키는 일들 굉장히 급한 문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욕심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 지금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득권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심각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국민투표에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라면님, 정인태, 신지식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원하면서 불철주야 세상을 바꾸어 놓을 그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혁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고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혁채님 자발적으로 민중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매드쿠니님 깔끔하게 국민 투표로 합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아베가 안 죽었는데 쇼한다는 소리도 있고,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그 쇼를 할 리는 없고요. 그 금방 우리 그 정보가 금방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즘에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난무하죠.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 계속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인지 혼란을 만드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금 아베 죽음에 대해서도 아베가 죽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보는 눈이 굉장히 많고 인공위성으로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집단으로 그렇게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그 가스라이팅 할 때 보면은 거짓말로 인지를 혼란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잘하고 중국도 잘하고 북한도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 폐지하라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들의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